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정보 실패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6.25 전쟁 와중에 그 정보 실패를 통해가지고 결국은 참 참혹 전쟁 상황이 초래되었고, 또 전쟁 와중에 또 우리가 그 메가더 장군이 이제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이제 역전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에 또다시 중공군이 개입을 해서 또 전쟁이 확전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 또 정보 실패가 또 이렇게 문제가 또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네. 지금 이제 날씨가 상당히 추워지고 있는데, 어제 일기에 보니까 동북 삼성에 한파가 몰아쳐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 한파가 몰아치면은 우리 전방에서 고생하시는 장병들, 특히 저는 군 생활을 향로봉에서 했는데 마이너스 20도, 30도 이렇게 됩니다. 그 고생하시는 장병들이 생각이 저도 향로봉에 그 근막에서 근무했습니다. 동경섭 쪽이라고 그랬죠. 그 무지나 춥거든. 우리 6.25 전쟁 때 1사후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1사후퇴. 중공군이 쳐들어와가지고 장진호 이런 데 미군들이 동사 직전까지 갔었어요. 추워가지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 요새 신냉전 이런 용어를 말쓰는데, 미국하고 중국이 대립 관계에 있고 있는데, 그 6.25 때 중공군이 참전함으로써 한반도 분단이 해결이 안 되고 현재까지 왔는데, 특히 그 중공군의 참전을 앞두고 그 당시에 우리가 이제 인천 상륙작전 통해서 3.8선을 포함하고 북진을 하니까 이게 특히 인천 상륙작전 이후에 유엔 참전국들이 참전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렇죠. 그 참전 16개국 아닙니까? 그 참전하기 시작하니까 이 6.25 전쟁은 국제전쟁으로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엔군과 중공 간의 전쟁으로 6.25 전쟁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국제적으로. 그러니까 북진하니까 그 당시에 그 중공에서 이 미국하고 유엔군이 밀려오니까 중공은 어떻게 나올 것이냐, 소련은 어떻게 나올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미국 트루먼 대통령하고 워싱턴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워싱턴에서는 이게 자칫 3차 세계대전으로 갈 수 있다. 3차 세계대전으로? 네. 전 나라가 지금 다 전쟁을 하기 참여했기 때문에 그걸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메가더는 이 전쟁은 공산주의자와의 전쟁이다. 그렇죠. 중국 공산주의자들을 지금 이 시점에 박멸하지 않으면 그렇죠. 큰 위협이 된다. 자유전쟁에. 그래서 공산주의자와의 전쟁으로 메가더는 봤고, 워싱턴에서는 3차 세계대전의 가능성, 이렇게 전쟁을 본 시각이 조금 핀트가 달리 있었는데, 이 이제 유엔군이 북진을 하기 시작하니까 중공이 1950년 10월 9일 날 북경 방송을 통해서 무슨 방송을 했는가 하면은 미군의 3.8선 돌파는 중공의 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다. 중국 인민은 침략 전쟁에 맞서게 됨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게 말하자면 참전 가능성을 언급을 한 거죠. 내비친 거죠, 이제. 내비친 거죠. 그렇게 되니까 미국에 있는 트루먼 대통령은 메가더 보고 미국에 한번 와서 자세한 좀 전황을 보고 좀 했습니다.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메가더 대통령은 전쟁 중에 장군이 전장을 떠날 수가 없다. 이런 이유로 그걸 이제 거부합니다. 그 당시에 메가더의 위치는 연세도 많고 상당히 그 영향이 컸죠. 그렇죠. 그게 뭐 트루먼 대통령 함부로 뭐 오라가라 할 입장도 안 되고 이러니까 2차 대전을 전성으로 이끌은 사령관인데. 사령관. 그러니까 트루먼 대통령이 그러면은 중간에서 한번 봅시다. 그래갖고 태평양에 있는 웨이크 섬에서 1950년 10월 15일 날 만나게 됩니다. 트루먼과 메가더의 회동이죠. 그렇게 또 이제 그 말하자면
트루만으로 봐서는 예, 이 메가드가 어떻게 보면은 속되면 좀 금방져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대통령이 올라가면 오지. 예, 잘 오지도 않아 하니까 서로 사이가 안 좋게 네. 이제 만났는데, 예, 뒷날 회고록을 보면은, 예, 그때 이제 웨이크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예, 그래서 보면 트루만은, 네, 그때 이제 중공군의 개입 여부가 최대 관심인데, 네, 진짜 중공군이 뭐 이제 참전하겠다고 위협을 하고 있는데 참전할 것이냐. 네, 이래 이제 논의가 제일 쟁점인데, 네, 메가드는 네, 전혀 중공군이 참전하지 않는다. 어허. 그럴 가능성이 없다. 네, 우리는 승리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이게 메가드는 네, 그 당시에 이 보고한 게, 네, 그 우리가 이제 우리 한국 국민으로서는 그 메가드가 네, 인천 3.6 작전을 통해서 한국을 구했기 때문에 네, 참 큰 자유진영에서 은인이죠. 네, 그래서 좋게 봐야 되는데, 네, 그 정보 활동의 관점에서는 네. 이 정보에 정확했느냐. 네,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전후에 네, 또 메가드는 네, 많은 비난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국 정보계에서도 그렇고 정보 활동의 관점에서는 네. 메가드는 네. 정보를 좀 경시하지 않았나. 정보를 경시를 네, 하고, 자기 작전지역에서는 네, 당연히 있어야 된다. 이래갖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2차 대전이 끝나고 2차 대전이 일어나고 네, 미국이 전략정보국을 창설할 때도 네, 메가드는 네, 내 관할에는 네. 전략정보국 용도 오지 마라. 네, 그래서 전략정보국이 지립을 못했어요. 네, 갈등을 일으키는 바람에. 네, 그런 상태로 좋지 않게 봤는데, 네, 이때도 웨이키섬에서 네, 그렇게 트루만이 그렇게 자기는 보고받았다. 네, 여기에 대해서 네, 우리가 이게 많은 이제 연구 과제가 있습니다. 이게. 네, 메가드와 네. 트루만의. 들어가는 정보, 예. 그래서 이제 그 관점에서 볼 적에 그 기록상으로도 착오가 많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래 보면은 델레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델레스. 네, 이 양반이 네, 미 CIA 네, 부국장을 1951년에 네, 알렌 델레스라는 이름이 네, 미 CIA 부국장으로 네, CIA에 들어가가지고 네. 1953년에 국장으로 승진해서 네, 1961년 11월까지 네. 11년간 CIA를 지휘한 네. CIA 초창기에 CIA 기관을 땄거든요. 네, 이 알렌 델레스의 형이 네, 친형이 존 포스터 델레스라고 네. 그 국무장관을 했죠. 어허, 그래서 이제 냉전 초기에 네, 미국의 대외 전략을 네, 총지휘한 사람이 이 형제들입니다. 네, 근데 이제 알렌 델레스가 쓴 기록에 보면은 네, 이제 중공군 참전 여부에 대해서 네, 제가 그 기록을 이제 찾아보니까 네, 알렌 델레스가 1965년도에 네, 발간한 저서가 있습니다. 네, 그 저서에 이래 보니까 네, 첩보의 기술, 더 그래프트 오브 인텔리스, 정보의 기술, 유네출, 네. 우리나라 첩보의 기술을 번역했는데, 네, 그 델레스 이야기로는 네, 그 당시에 중공군이 참전하는 거를 네. CIA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하, 그 자기가 CIA 들어가기 전에 네, 판단한 보고서를 CIA 들어가서 읽어봤기 때문에 네, 자기의 말은 좀 신빙성이 있다. 네, 근데 그 당시에 네, 중공 수뇌부가 네, 비밀 회의를 했는데 그걸 파악할 수 있는 첩보원이 없었기 때문에 네,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었다. 근데 뭘 하고 있는지, 네, 소련이 중공적인 개입을 사주하고 있는지, 네, 그러면 중공군이 개입한다면 소련이 그걸 지지할지, 이런 걸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초창기에 그러면 정보 역량이 제대로 약했던 거죠. 약했던 거고. 네, CIA로서. 그래서 그걸 지금 보면 그 1949년도에 그 김일성이 하고 그다음에 그 박은영이가 그 스탈린을 여러 번 만났잖아요. 네. 그런 것도 파악이 안 됐을 테고. 네. 그다음에 또 김일성이가 또 그 모택동이를 또 몇 번을 찾아가서 그 어떤 남침을 한 준비를 하는 그 과정에서 그 찾아간 그런 정보에 대해서는 전혀 CIA가 전혀 파악이 안 됐었네요. 네, 그래서 그 이제
그 당시 비밀정보활동에서 우리 김 박사님이 좀 꺼내서 저는 이제 조금 조사해서 다음 기회에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대략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 당시에 KGB가 워싱턴에 심어놓은 간첩들이 있어서 스파이, 킴 필비 하는 이런 고급 간첩들 위에 이 중공군 개입 여부를 판단할 적에도 일단은 그 당시에 워싱턴에서는 전략적으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 안 된다. 그래서 한국전을 제한적으로 치른다. 그 한국 일본 병력이 만주에 공격하는 건 있을 수 없다. 중공을 자극하지 않는다. 제한적으로 친다 하는 전략을 세워놨거든요. 이 고급 비밀을 KGB를 통해서 소련에 다 넘어갔어요. 다 넘어가 버리니까. 그래, 그 정황은 나중에 더 조사했을 때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는데, 중공이 참전하는데, 그게 큰 영향을 미쳤어요. 저 워싱턴에서는 전쟁 이거 크게 안 벌린다. 들어가서, 그 당시에 중공에서도 우리가 여기에 참여해야 되냐, 말아야 되고,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모 대통령이 이래 불러놓고, 야, 우리가 가야 되냐, 말아 하니까, 대부분이, 가면 안 된다. 우리 내전 끝나가고 지금 사람 지쳐있다. 그게 못 갔다 하는데, 어떻게 가길 용기를 잃었냐. 그 첩보가 중요하다 하는 거야. 좀 더 조사해서, 그걸 다. KGB가 그러면 모택동이한테 그 첩보를 알려줬네요. 그걸 이제. 근데 그 당시에 또 스탈린은 그 자기는 소련이 직접 개입을 안 하고 중국하고 미군하고 또 우리 자유진영하고 그 전쟁을 이렇게 하면서 소련은 자기들의 손실을 안 입고 어떤 그런 어떤 위상을 이제 지키려고 하는 그런 어떤 계략도 있었다고 제가 또 어디서 자료를 또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략적 상황, 그래서 이제 정보 중심으로 좀 더 각을 세워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중공군 참전 문제를 그 정부 실패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그 트루먼은 이제 메가다가 그때 그렇게 보고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알렌 델레스도 CIA도 예측을 못했다. 예측을 못했다. 그런데 또 이제 진실되게 딘 러스크라고 하는 이분도 이제 냉전 초기에 미 국무장관을 한 사람인데 케네디 그 대통령하고 존슨 대통령 국무장관을 한 사람인데 이 양반도 한국전쟁 당시에 미 국무부 극동지역 담당 차관으로 있었는데 그 당시에 자신을 피하면서 자신을 비롯해서 국무선 내 어떤 사람도 중국의 개입을 예측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미 국무부의 정보망도 국무부도 외교를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정보망에 중공이 한국 참전할 거라고 그 자체를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러스크 회고록에 그렇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간에서 이래 만났는데 트루먼은 분명히 메가드가 그때 웨이크섬에서 중공 개입 가능성은 없다고 메가드가 이야기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메가드의 정보 판단이 오류인지 안 그러면 메가드가 전략적 차원에서 트루먼한테 정보를 달리 보고했는지 이 관점에서 정보를 달리 보고했을 수도 있다.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중공군이 참전하기 이전까지 메가드는 중공이 참전할 가능성이 없다고 대통령한테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당시 한국전에 참전한 지휘관들한테도 이야기했다 하는 근거가 남아 있습니다. 정일근 육군 참모총장 6.25 전쟁 당시에 정일근은 육군 참모총장이면서 한국군 총사령관 이런 직책을 가지고 있어요. 한국군 총사령관 겸 육군 참모총장. 그래 한국을 대표하는 군 지휘관이었죠. 그렇죠. 그런데 그 정일근 총장이 남긴 회고록에 그 1996년에 이걸 이제 정일근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분이 쓴 걸 갖다가 발간한 긴데 그 회고록을 보면은 1950년 10월 20일 그러니까
웨이크슨 회담이 있고 5일 후에 예. 메가드가 평양 근처 미림 비행장에 와가지고 네. 그때 이때 이제 메가드가 움직이고 이런 건 다 비밀리 움직입니다. 이거 노출되면은 피격당하니까 예. 미림 비행장에 와서 그 당시에 미 8군 사령관이 워커인데 네. 근데 유엔군들이 많이 참여했던 미군을 대표하는 사람은 미 8군 사령관입니다. 예. 미 8군 사령관하고 자기하고 이렇게 최고 지휘가 한 6명만 참석하는 회의를 가졌는데 네. 이 자리에서 메가드가 예. 뭐라 그랬는가 하면 웨이크섬에서 예. 추수감사절 예. 그 11월 24일까지 예. 전쟁을 끝내겠다고 대통령과 약속했다. 예. 그 대통령이 소련과 중국의 개입을 우려하고 있는데 예. 그 가능성은 거의 없다. 예.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렇게 호언하고 있을 적에 예. 지금 웨이크섬 15일 끝나고 10월 18일 날 예. 이미 중공군의 선두부대가 예. 압록강을 건넜다는 겁니다. 예. 네, 그건 어디 나온가 하면은 그 당시에 그 한국전 참전한 중국 인민지휘군 총사령관이 예. 펑드바이 우리나라 말로 펑드바이, 팽득인데 예. 그 자세전에 보면은 아하. 10월 18일 날 예. 이미. 예. 압록강을 건넜고 예. 그리고 10월 20일 날 예. 평양부터 서북 쪽에 예. 우리는 내복하고 있었다. 예. 나 펑드바이에 대해서다 하는 책에 예. 그래서 이 메가드의 예. 현재까지 보면 예. 메가드의 중대한 오판이죠. 오판이죠. 네. 근데 그 뒤에 또 이제 만주에 대해서 폭격을 해야 된다는 그거는 또 다른 별 문제고. 예.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예.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과연 그 어떤 메가드의 입장과 의도는 무엇인지 그것도 네. 한번 그러면 우리가 정보 실패의 관점에서 한번 또 이렇게 우리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예나 과거나 지금이나 정보 실패로 인해서 우리 국가와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이 참 많이 이렇게 엄청난 위협을 받고 또 지금 특히 이스라엘 그다음 하마스 관계에서도 좀 우리가 볼 수도 있고 특히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 참혹한 전쟁 상황 그런 부분을 결국은 정보 역량들이 다 이렇게 잘 가동이 되어야 그런 게 힘으로 인해서 방어가 되고 평화가 유지되는 그런 법인데 정보 역량의 싸움이죠. 네, 그래서 정보 역량이 우리가 정말 이렇게 교훈을 잘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그러면 메가드의 어떤 입장과 의도는 무엇인지 한번 또 다시 이야기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네.